100억을 번 노하우가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가를 높여놨으니까 다시 한번 개미들을 털어낼 확률이 높겠죠. 자신들의 평단가로 왔을 때 이 세력들은 다시 한번 매집을 시도할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함께 매집에 동참하고 적절하게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을 이런 차트에서 그리고 이런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선을 강력하게 뚫는 주가 상승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부코스키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이종윤 세무사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만원으로) 시작하여 3년 만에 100억.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자의 수익률은 아마 역대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그의 투자법은 주식 투자로 10억 계좌를 보유하고 결국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여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소개하지 않더라도 이미 유명한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정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초로 주식 투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실력자이며 1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에서 3년 만에 100억을 벌고 결국 수백억의 자산을 운용하는 슈퍼개미 투자자가 되었으며 저서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달성한 주식 투자 트리플 크라운이 조금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주식 투자 트리플 크라운은 대주주 지분 공시, 투자 대회 수상, 도서 출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투자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는 것은 단기 투자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주주 지분 공시를 했다는 것은 자금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의 업적은 단기 투자, 기술적 분석으로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깬 위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는 게 왜 단기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투자 대회라는 게 짧은 기간 내에 일궈낸 수익률로 수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투자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라는 건 단기 투자를 지향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사실 대주주 지분 공시를 한 슈퍼개미들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투자 대회에서 이 수상을 한 이력을 가진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정윤 세무사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그 노하우를 이 책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책은 참 고마운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3년 만에 100억, 주식 투자 트리플 크라운을 최초로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비밀은 3박자 투자에 있다고 저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3박자란 가치, 가격, 정보 이 세 가지를 모두 살피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3박자 투자법으로 수백억의 자산을 일금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투자법을 증명했기에 그의 투자법을 배워볼 가치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매수하고 두고두고 보시면서 투자 실력을 쌓아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책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률 향상을 위해 오늘 영상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가 선사하는 투자의 신세계로 빠져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한 장의 요약 정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은 이정윤 세무사가 3년 만에 100억을 번 노하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리고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될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가치, 가격, 재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가 중요하다. 그리고 재료가 좋은 종목이란 상한가 종목, 주가 상승률 탑 30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고가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하길 잘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어린 마음에 주식을 시작했지만 요즘에는 주식 투자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장점이 많다. 특히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매매를 할 수 있고
꽤 긴 여행도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다. 잔소리하는 상사나 갑질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은 보너스다. 가뜩이나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하면 돈벌이가 필요한데 해답은 주식 투자에 있다. 주식 투자에는 정년이 없다. 그리고 준비된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쟁취할 수 있다. 건물주 부럽지 않은 것이 주식 투자자이다. 2. 단기 투자가 위험하다? 우리는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더 안전하다고 오해하고 있다. 왜 그럴까? 아마 장기 투자는 거래 관련 부대 비용이 작고 워렌 버핏 같은 유명한 장기 투자자는 알아도 유명한 단기 투자자는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투자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장기 투자가 더 안전하고 단기 투자가 더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단기 투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장기 투자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안전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것은 단기 투자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가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세상에 안전하게 많이 버는 투자는 없다. 세상에 안전하게 수익을 더 많이 내는 방법은 없다. 안전하게 수익을 조금 내든지 아니면 위험하게 수익을 많이 내든지 둘 중 하나다. 4. 주식은 위험하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상당히 신박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요. 저자의 내공, 인사이트가 빛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자의 이야기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수의 인사이트를 엿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진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는 말도 이해가 될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을 더 오래 보유하는 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보다 더 위험한 투자라 할 수 있다. 장기 투자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를 분산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 투자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한 투자이므로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라면 분산 없이 2개에서 3개의 종목에 집중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장기 투자자라면 5개에서 10개의 종목에 분산하여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대신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단기 투자가 더 안전하다는 저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기 투자가 더 안전한 투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고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책을 읽어보면 단기 투자도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기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아마도 거래 수수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잦은 매매를 하면서도 크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역시 단기 투자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단기 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안정성이라는 것은요, 투자 규모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 금액이 소액일 때는 단기 투자가 어쩌면 더 안전하고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요. 자산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장기 투자가 안정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단기 투자의 안전성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5. 단기 투자와 분산 투자는 어울리지 않는다. 단기 투자는 분산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런데 단기 투자를 하면서도 분산하여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험은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신경은 신경대로 쓰면서 수익은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단기 투자에서 집중할 몇 개의 종목을 고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가 기본적 분석, 둘째가 재료 분석, 셋째가 기술적 분석이다. 그리고 나는 이 3가지를 모두 사용하기에 나의 투자법을 3박자 투자법이라 명명하였다. 6. 단기 투자에서의 기본적 분석. 단기 투자에서 기본적 분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단기 투자는 보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단타를 하는 스캘퍼 혹은 당일에 모든 매매를 마치는 데이 트레이더들은 기업보다는 가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다. 7. 단기 투자자의 재료 분석. 재료 분석은 단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이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재료 가치에 의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재료를 미리미리 분석해서 아직 재료가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재료가 있는지 등을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재료 분석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재료 분석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냐라는 것에 중점을 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니 차트가 중요하지 재료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재료 분석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서 이정윤 세무사는 지금까지의 투자 고수들 중에서도 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정윤 세무사의 방법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정윤 세무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8. 단기 투자의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공식이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개개인의 취향에 맞고 틀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 매매를 위해서는 장 마감 후에 종목 차트를 돌려보면서 차트 우량주, 차트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 대상을 압축시켜야 한다. 자, 저자는 재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차트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를 했는데요. 차트를 보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자는 차트 돌려보기 기능을 활용하라고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돌려보기 기능은요, 키움증권의 키움 종합 차트, 여기 차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한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이 있거든요. 요걸 클릭해 줍니다. 요걸 클릭해 주면 돌려보기 설정이라는 창이 하나 뜨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마 처음에 누르시면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방향,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시간 설정은 5초나 3초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시작 위치는 처음부터, 정렬 순서는 정렬 안함, 돌려보기 1회 순차시 알림은 사용 안함, 그리고 기본 종목 그룹 선택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코스피 200, 그리고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 거래대금 상위, 코스닥에서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250일 신고가, 그리고 상한가, 그리고 250일 최고 거래량,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 그룹에서 선택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외 조건은 관리 종목과 ETF는 제외한다 라고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자신의 돌려보기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요 버튼 있죠? 이걸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종목이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틀어놓고 하루 정도는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차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양, 이런 게 나오면 멈추시고 이렇게 멈추고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따로 메모를 해두시고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서 계속 추적 관찰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고 차트를 보는 안목 역시도 향상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능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의 인사이트, 이 단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첫 번째가 단기 투자가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 투자는 집중 투자가 효율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적 분석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재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차트는 노가다의 영역이다. 이쁜 차트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듣기 전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들어보면 당연한 이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내재화된 지식을 밖으로 한번 끄집어내서 시야를 넓혀주고 인식의 전환을 일으켜주고 인식의 재고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는 단기 투자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장기 투자에 있어서의 3박자 투자법 등이 나와 있으므로 책을 보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 역시 새로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9. 주식 투자 외눈박이. 단기 투자를 할 때 가치가 중요할까? 가격이 중요할까? 다시 물어보자.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치가 중요할까? 가격이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은 가치를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은 가치가 더 높다고 가격을 항상 더 높게 쳐주지 않는다. 가치가 없어도 가격이 높고 가치가 있어도 가격이 낮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특히 가격의 변동성을 활용하는 단기 투자자가 가치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하물며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역시 가치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워렌 버핏 추종자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 정도는 아닌데 말이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이 한쪽만 바라보고 외눈박이가 되고 있다. 심지어 가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책에서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에 너무 매몰되어서 한쪽에 치우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거는요, 기본적 분석이 틀렸다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 틀린 게 아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유연한 생각, 이게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중요하다. 주식시장의 트렌드는 한마디로 추세 분석이며 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세의 개념은 무엇일까? 추세란 미래의 움직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주가 움직임이다. 쉽게 말하면 한 주 전보다 오늘 주가가 더 높다면 한 주짜리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추세 판단은 쉽고 명확해야 한다. 만약 10명의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고 의견이 엇갈린다면 그것은 비추세 차트일 확률이 높다. 상승 추세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여야 한다. 누가 봐도 상승 추세인 종목을 오늘 사면 되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투자자가 손절매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추세란 오늘까지의 움직임이지 내일의 움직임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승 추세가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상승했다면 내일도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11. 추세 매매의 핵심. 추세 매매의 핵심은 오르는 주식을 사고 내리는 주식을 팔아라이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주가와 거래량이다. 즉, 추세 분석은 결국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질이라 생각하면 주가 상승률은 어느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추세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다. 가끔 기술적 분석, 추세 매매를 추종하면서도 하락하는 주식의 바닥을 잡으려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것은 추세 매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세 매매는 내일도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가 틀렸다면 대응하는 것이 추세 매매의 핵심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추세 매매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하지만 하락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바닥을 예측하려 했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난다. 물론 박스권 저점 매수, 바닥권 매매 등의 기법들이 있지만 이건 역시 추세 매매의 예외적인 기법들이다. 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라는 개념으로부터 기술적 분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기술적 분석의 경전이라 불리는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의 저자 존 제이 머피는 추세가 없는데도 억지로 투자하려는 자세가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세매매의 아버지 제시 리버버는 추세가 일단 형성되면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대가들은 추세 형성 시작 단계에서 매수하여 추세가 사라지는 지점에서 매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투자 기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추세라는 개념은 기술적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추세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주가 상승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 있겠지만 천장팅은 좋은 매매법은 쉽고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주가 상승률을 확인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죠. 12.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분석하라. 상한가 종목은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한가 종목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상한가 분석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상한가 종목의 매수 가담 여부를 판단하여 상승폭을 취하는 것. 둘째, 상한가 종목을 분석하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강한 테마주를 확인하여 취하는 것이다. 13. 자, 여러분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상한가 종목 분석 방법인데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이 저자가 투자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매우 집중해서 집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좋았고요. 아마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우 중요라고 해놨습니다. 저자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제가 저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시죠. 나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장이 마감하면 먼저 상한가 종목을 분석한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상한가 종목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상승률 상위 30종목을 분석한다. 그리고 삼박자 투자법에 따라 가치, 재료, 가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점을 두는 분석은 가치, 가격 분석보다는 재료 분석이다. 오랜 경험상 상한가 급등은 기업과 차트보다는 재료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재료 보유주 상한가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로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세력이나 내부자의 선취 매수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경우이다. 재료가 노출되기 전의 상한가 종목은 어떤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과거 공시와 인터넷 정보, 증권사 리포트 등을 참고하여 크기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 후 재료가 종목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재료 보유주 상한가 패턴 두 번째는 재료가 노출되면서 대중들의 매수가 몰려 상한가에 진입하는 경우이다. 재료가 노출된 후의 상한가 종목은 재료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취 매수 세력의 매수 물량이나 목표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재료의 노출이 시세 마감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단기 고점에 매수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력의 매수 물량이나 목표가 등을 유추하는 회원별 매매 동향에서 순매수 창구를 분석하여 매집 시기와 매수 단가 등을 추적하는 기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삼박자 분석에서 재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영만의 주식 타짜에 나오는 투자 고수 중에 한 명은 자신은 투자할 때 기업도 안 보고 차트도 안 보고 딱 하나 보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한 달 안에 이 종목이 관심을 끌 수 있는지만, 재료가 있는지만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년 만에 30억을 벌고 퇴사한 유목민 투자자는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사람들의 기대감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5년 만에 55억을 번 성현우 투자자 역시 이 주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기대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자의 이야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박자 투자법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5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자가 3년 만에 100억을 번 노하우가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도 꼭 10억, 20억, 30억의 자산을 갖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박자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차트, 그리고 재료라는 것은 정보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정윤 투자자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재료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좋은 종목이란 무엇이냐? 상한가 종목, 주가 상승률 탑 30, 상위 30개의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고가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 신고가 매매 기법이 상당히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 기법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내부자들이 재료를 드러내지 않고 미리 매수를 해서 상한가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상승의 이유, 기대감을 찾아서 매수에 동참하여 수익을 챙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료가 드러난 경우, 뉴스를 통해서 상한가 간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 어떤 호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력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파악하려면 거래원 입체 분석, 키움증권 HTS의 거래원 입체 분석이나 기관 외국인 보유 수량, 요 기능을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세력의 평단가를 계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은 언제냐? 세력과 함께 진입해라. 세력이 매수를 시작한 초입에 진입하라.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하느냐? 세력이 매도할 때 세력의 의도, 세력의 익절 목표가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매도를 하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15%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왜 세력의 익절 기준 목표가가 15%인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세력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키움증권 HTS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키움증권 차트에 보시면 외국인 보유 수량하고 기관 보유 수량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키시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유 수량이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보유 수량으로 검색을 하면 외국인 보유 수량, 기관 보유 수량, 개인 보유 수량 이렇게 지표를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외국인 보유 수량과 기관 보유 수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외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의 0128 거래원 입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증권사에서 어떻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지 시간대별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별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금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매도하고 있는지 매수하고 있는지 언제 매도를 많이 했는지 언제 매수를 많이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로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을 예시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죠. 여기 저점을 기점으로 주가의 방향은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평선들도 정배열로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다시 하락했다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크게 외국인들이 팔고 다시 여기서 크게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개미들을 한번 떨어내고 낮은 가격, 지금 이 가격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모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아마도 이 외국인들의 투자 단가, 평단가는 한 이 정도,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대략 이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가를 높여놨으니까 다시 한번 개미들을 털어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자신들의 평단가로 왔을 때 이 세력들은 다시 한번 매집을 시도할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함께 매집에 동참하고 그리고 나서 적절하게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을 이런 차트에서 그리고 이런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매우 강조한 사안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 기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세력의 매도, 세력의 익절 목표가는 한 15%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해놨는데 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대가 윌리엄 오닐은 그에 져서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결정한 최적의 매수 타이밍, 매수 가격에서 5% 이상 주가가 상승하면 추격 매수하지 마라. 단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서 2에서 2.5% 정도 올랐다면 기계적으로 매수할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랐다면 당신의 판단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므로 추가 매수가 적절하기 때문이다. 익절은 대략 15에서 20% 정도에서 상승세가 계속된다고 해도 매도하는 것이 좋다. 만약 1에서 3주 만에 20%가 올라버릴 정도로 상승세가 너무 강력하다면 적어도 8주는 보유하라. 그리고 이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해도 괜찮을지 분석해본다. 이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은 2배에서 3배 이상 치솟는 가장 강력한 주식으로 부상한다. 이런 종목은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조금 떨어져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익이 상당한 경우에는 10에서 20%의 첫 번째 단기 조정까지도 그냥 견딜 수 있다. 물론 매수 가격보다 8% 하락하면 당연히 손절매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세력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초보 투자자 시절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윌리엄 오닐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혹시나 윌리엄 오닐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가 누군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요. 이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보다도 더 추앙받는 투자자이고요. 기술적 분석의 대가 중에 대가로 알려진 투자자가 바로 윌리엄 오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력들 역시 그의 익절 규칙에 의거하여 투자할 확률이 높을 것이며 우리의 익절 규칙은 그들이 15% 수익을 내기 전에 예를 들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한 이후 대략적인 평단가를 계산해서 그들이 15% 수익을 내기 전에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등주, 상한가 종목,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의 매집 동향을 살핀다. 자, 키움증권의 기능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을 토대로 세력의 평단을 계략적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세력의 평단에서 15% 수익이 되기 전에 빠져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쯤이 평단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거는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려면 여기 최저점에서 평단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가격대에서 15%가 상승을 한다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될 것이고 우리와 같은 개미 투자자는 한 8%나 10% 이익을 봤을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한 이쯤에서 이 가격대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데 1에서 3주 만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20%가 됐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20% 수익률 봤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보라는 겁니다. 1에서 3주간에 20%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주가가 2배에서 3배 정도 뛸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윌리엄 오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략이 이정윤 세무사가 자신의 종잣돈 10만 원을 100억으로 3년 만에 100억으로 만든 키포인트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수익을 많이 내라고 저자는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다시 입체적으로 요약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요, 저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 그것을 제시한 것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하시면서 자신의 매도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4. 상한가 종목 중에서 옥석 가리기.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오랜 경험이 녹아져 있고 애매한 투자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역시나 제가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필자 경험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한가 진입 속도. 두 번째, 상한가 진입 이후 상한가에서 거래된 양. 세 번째, 상한가 진입 이후 상한가가 풀렸는지의 여부. 네 번째, 상한가 잔량. 다섯 번째, 시간의 거래량과 시간 외 단일가에서의 상한가 지속 여부. 상한가 진입 속도는 장 초반에 빨리 진입할수록 좋은 상한가이며 당연히 갭 상한가 종목이 가장 강한 상한가이다. 상한가 진입 이후 상한가에서 거래된 거래량이 적을수록 좋다. 상한가 진입 이후 상한가가 한 번도 안 풀린 상한가가 상한가를 들락날락하는 상한가보다 더 강한 상한가임은 물론이다. 또한 상한가 잔량은 장중 내내 유지된 물량이 많을수록 좋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장 마감에 상한가 매도 물량이 나오거나 시간 외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시간 외 단일 가격에서 상한가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런 종목들은 물량을 팔아먹기 위한 세력들의 하루짜리 눈속임 상한가 마감일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상한가 종목이라면 단기 공략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므로 매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15. 상한가 종목에서 테마 발견하기. 과거에는 상한가 종목이 매일 30여 종목이 나와서 상한가 종목만 분석해도 테마주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한가 종목이 하루에 몇 종목이 나오지 않으므로 상승 상위 종목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정말 꿀팁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주가 상승률이 15%만 돼도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주가 상승률이 30%가 되어야지 상한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상위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15%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살펴보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일간 상승률 탑 30 종목을 매일 분석하면서 동일 업종 종목들과 동일 테마주 종목들을 묶어내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다 보면 오늘 테마주의 상승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루 이틀의 연속 선상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추적하다 보면 시장의 흐름과 테마주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테마주의 흐름을 읽어낸 후에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는 관심 테마주 종목 중에서 상승한 탑 30에 속하는 그 종목 내에서 대장주의 성격의 종목을 추격 매수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 두 번째는 관심 테마주 종목 중에서 상승률 탑 3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외주를 테마주 내의 순환매를 예상하여 선취매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경우에 따라 이 방법들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장이 강세장이거나 테마가 강하다면 상승 추세의 대장주 성격의 종목을 추격 매수하고 장이 약하거나 테마가 약하다면 테마주 내의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발굴하여 순환매를 예상하고 선취매를 한다. 16. 짝짓기 매매 활용. 각 주식별로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 A가 오르면 B가 오르고 B가 오르면 C가 내리는 등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그 비밀을 풀어낸다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선취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이런 관계를 짝짓기 매매법이라고 한다. 결국 짝짓기 매매법의 핵심은 비슷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을 미리미리 관심 종목 그룹으로 설정하여 한 종목군의 상승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 상승의 속도와 크기를 예상하고 적절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짝짓기 매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의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성격의 주식들을 미리미리 관심 종목 그룹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다. 그리고 설정된 종목들 간의 주가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그 경험을 기록하여 매매에 이용하는 것이다. 17. 자, 이 부분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중요합니다.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 30만원으로 45억을 만든 동강 강민우 투자자는 가장 신뢰도 높은 투자 기법 중 하나를 신고가 매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이정윤 세무사 역시 신고가 종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볼 때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사항이 바로 신고가 여부이다. 신고가 종목도 5일 신고가,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등으로 기간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고가는 역사적 신고가이다. 역사적 신고가는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첫째, 전고점의 매물 압박이 없다. 둘째, 상승 목표치가 없다. 차티스트에게 전고점은 상승 목표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역사적 신고가란 더 이상 전고점이 남아있지 않기에 주가 상승의 한계가 없어진 것이다. 이때 매수는 신고가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매도는 조정 박스권의 하단이 깨질 때 매도하는 것이다. 추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가의 하락이 추세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세의 종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조정 박스권을 하단 붕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신고가 매매 기법은 많은 투자 대가들이 실증적으로 증명한 기법이며 나 역시 경험상 상당히 높은 성공 확률을 가진 매매 기법이라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 첨언 드릴 것은 차트 투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불코우스키 역시 수익률, 안정성 이런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1위 패턴을 이 상승 깃발형 패턴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이 상승 깃발형 패턴은 신고가 매매 기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깃발형의 전제 조건이 전저점에서 최소 90%,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죠. 급격하게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조정 구간에서 하단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하락 추세선을 강력하게 뚫는 주가 상승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불코우스키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많은 투자 대가들 역시 이 신고가 매매 기법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고, 이정윤 세무사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반드시 보아야 할 지표이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래량을 수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조정 박스권의 하단을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깨고 내려간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가격을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신고가 종목은 키움증권의 특이사항. 자, 특이 종목이네요. 0162 요 창으로 들어가시면 신고가 신저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신고가 중에서도 기간 입력이 가능합니다. 5일, 10일, 20일, 60일, 250일. 아무래도 250일 신고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상한가, 하한가도 여기서 검색이 가능하니까 이 특이 종목 창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컬 김영준 투자자 역시 이 특이 종목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그의 저서에서 권장하였으므로 여러분들도 이 기능을 매일 살피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신고가 종목 그리고 불코우스키의 상승 깃발형 종목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다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 상당 기간 주가가 조정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가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보고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이 가격 부근에서도 역시나 지지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이 선을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하방으로 뚫는다면
이제 추세는 하향 추세로 전환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불코스키의 의견처럼 하락 추세선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는다면, 주가 상승으로 뚫는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하향 추세선을 이렇게 다시 그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 하향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평소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고점이죠. 이 고점을 또 갱신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신고가를 쓰면서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 불을 탈 것인가, 물을 탈 것인가. 추세 매매의 핵심은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것이다. 추세 매매의 아버지 제시 리버모어는 이것을 바탕으로 피라미드 기법을 개발했다. 피라미드 기법이란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더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내려가는 종목을 산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다. 누군가 잃었다면 누군가는 분명 벌고 있다는 것인데 주변은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투자자가 조용히 웃으며 돈을 벌고 있다고 말이다. 19. 뉴스 정보 활용의 주의점. 뉴스를 통한 주식 관련 정보를 얻었다면 즉시 주가 차트와 거래량을 보고 정보의 주가 반영도를 확인해야 한다. 주식 격언에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뉴스에는 매도 뉴스가 있고 매수 뉴스가 있다로 수정하고 싶다. 사례별로 다른 것이다. 뉴스의 주가 반영도가 높아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면 뉴스의 공개 시점이 매도 뉴스가 된다. 반대로 뉴스의 주가 반영도가 거의 없어서 뉴스가 공개된 시점에 주가가 상승 스타트를 끊었다면 공개 시점이 매수 뉴스가 되는 것이다. 정보의 주가 반영도를 늘 기억하고 실전에서 적용해야 남들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20. 늘 작성하고 작성하라. 기록은 늘 중요하다. 기록의 중요성을 자각하거나 스스로 기록하거나 하는 것이 주식 투자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 투자 일지는 처음에는 일기 쓰듯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서 점차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된다. 21. 증권사 데일리 리포트의 중요성. 증권회사 데일리 추천 종목 리포트를 매일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정보의 공개성 때문이다. 다수의 투자자가 읽고 나아가 경제 관련 뉴스로 기사화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여타 추천 종목보다 증권사 데일리에서 언급한 추천 종목이 훨씬 파급력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증권사 추천 종목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봤다. 그 결과 일정 시기에는 시장 지수의 상승률보다 더 큰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보였음을 데이터로 확인했다. 따라서 투자 일지를 작성하며 증권사 데일리 리포트에 종목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종목 분석 노하우가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증권사 데일리 리포트가 저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네이버 금융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리서치 부분에 가시면 시황 정보 리포트, 투자 정보 리포트, 종목 분석 리포트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시황 정보 리포트 들어가시면은 글로벌 데일리, 파이낸셜 위클리, 데일리 모닝 브리프, 교보박스 브리핑 이런 식으로 각 증권사별로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정보 리포트에 가셔도요. 데일리 리포트가 있고 종목 분석 리포트로 가셔도 매일매일 올라오는 증권사의 데일리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교보박스 브리핑이라는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국내 섹터별, 미국 섹터별 이런 식으로 등락폭을 조사해서 이렇게 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일일 상승률, 하락률 탑 10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들 역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투자 정보 리포트에서 또 하나를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키움 모닝 레터라고 해서 다양한 지수의 등락률,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놓고 섹터별 자료,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자료, 그리고 업종별로 지금 등락률, 그리고 간단한 코멘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저자는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게 상당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그리고 투자 정보를 얻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 코스피 200 종목 활용법. 상승장에서 코스피 200 종목에 해당되는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 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선도주를 포착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투자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소에 코스피 200 종목을 검토 분석하는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하락장이나 조정장에 익숙해 소형주 매매에 길들여져 있어서 대형주로의 매매 종목 전환이 쉽지 않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코스피 200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코스피 200 종목은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또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라면 코스피 200 종목 중 상승률 1위 종목과 하락률 1위 종목을 매일 검토 분석하고 투자 일지를 작성하는 작업을 권하고 싶다. 23. 매수 이유 작성의 중요성. 주식 투자 기록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 이유이다. 왜냐하면 매수 이유와 수익률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떤 매수 방법이 수익률이 높은지 스스로 검증하여 자신만의 투자 모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검증한 모델의 위력은 강력하다. 따라서 매수 이유와 수익률을 추적 관찰하여 검증하고 매수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한다면 수익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4. 투자로 돈을 벌어라. 나는 주식을 투자라고 하든 투기라고 하든 도박이라고 하든 크게 상관없다.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산업공상 때문에 상인을 천한 직업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트레이더를 은연중에 배척하는 것이 아닐까? 어찌됐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여기서 영상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자의 투자 매매 일지 기록과 실전 투자 사례가 담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쉽습니다. 책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자의 투자 경험, 저자의 관심 종목, 분류, 세부 내용, 다양한 투자 기법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알차고 좋은 내용이 많이 담긴 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자의 투자 방법이 정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노하우와 지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책을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는 노력한 만큼 수익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시간짜리 공부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셨다면 다른 투자자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전 투자에 적용하며 경험을 쌓으신다면 10억 계좌를 만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100억 계좌를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이 절대 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성공 인생을 응원하며 도움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